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더TV 자유조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은 두만강, 압록강, 북중 국경을 꽁꽁 닫아매 놓았습니다. 그럼 북한은 왜 이렇게 지금 팬데믹이 끝나고 그 엔데믹이라고 하는, 이제 다 우리는 엔데믹으로 6월 1일부터는 뭐 코로나가 확정이 되든 안 되든 이제 뭐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이제 코로나19와 이 바이러스와 이제는 함께 생활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감기 정도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벌써 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죠. 이미 코로나19는 종식됐다고 선포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아직도 국경 봉쇄를 풀지 않고 있는 원인은 바로 어디 있을까요? 여기 김정은의 사실은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게 속내가 있었죠.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자, 국경 봉쇄를 하게 되면 통치를 하는 건 쉽죠. 북한 주민들을 통치하고, 그리고 이 국경 봉쇄를 꽁꽁 닫아놨기 때문에 이 국경 봉쇄를 두만강 압록강을 완전히 닫았다는 것은 그만큼 경비 인원도 늘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쌀을 구하러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못 넘죠, 당연히. 이렇게 꽁꽁 닫아매 놓고 개미새끼 한 마리 훨씬 못하게 철저하게 국경경비 총국이 여기에 감시하고, 또 호위사령부 한 개 여단이 삼지연을 보호한다는 그 여단이 수시로 내려와서 국경경비 총국을 또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미새끼 한 마리 훨씬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 정보라든지 아니면 북한을 넘어가서 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었다는 소식이 지금 전혀 들려오지 않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김정은은 왜 이렇게 20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중국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했을까? 이미 중국 국경은 코로나19는 핑계에 불과하고 그 전부터 봉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2018년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이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그 한 해가 지날 때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아지는 줄로 알았죠. 북한은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아지게 된다면 이 한국으로부터 많은 물자뿐만 아니라 뭐 달러까지도 외화까지도 지원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월 달에 이 우리 쪽 판문점에 넘어와서 우리 땅에 넘어와서 우리 쪽 판문강에서 제1차 정상회담 문재인이가 했고, 2차 정상회담은 문재인이가 한번 넘어가고, 그리고 3차 정상회담은 또 문재인이 평양까지 가서 하는 동안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럴 때에도 북한은 압록강, 두만강을 봉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봉쇄부터 시작했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을 막는다는 핑계를 대고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철조망을 모두 새로 다 늘여놨습니다. 이 압록강, 두만강에는 그 김정일 때만 해도, 또 김정은이 집권한 2, 3년 후에만 해도 철조망이 없었습니다. 이 철조망을 갖다 전 압록강, 두만강 연선에 다 쳐놨고요. 그리고 펜스를 가져다 또 쳐놨습니다. 중국에서 펜스를 지원받아가지고 2.5m 높이로 몽땅 펜스를 치고 그 위에다 전기 고압선을 늘여놨습니다. 자, 이것도 모자라서 콘크리트 장벽을 쌓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콘크리트 장벽이 완벽하게 다 쌓여져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 마을과 마을이 있는 깊은 산거를 내놓고는 이 산은 뭐 막을 수가 없죠, 콘크리트로. 이 국경이 뭐 압록강, 두만강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백두산, 양강도, 삼지연 쪽에는 밀림지대와 돼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장벽 쌓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천거의 밀림을 제외하고는 모든 압록강, 두만강이 흐르고 마을이 있는 쪽에는 고반다 콘크리트 장벽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약 5m의 콘크리트 장벽을 쌓았습니다. 자, 보세요. 빈대를 잡겠다고 삼관초가 태운다는 말이 있죠. 그 실례를 들은 겁니다. 아니, 빈대 잡겠다고 삼관초가를 태우냐?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을 치고 펜스를 치고 그 위에 고압선 전기줄을 들이고 거기에 또다시 콘크리트 장벽을 쌓고, 이것도 모자라서 지뢰까지 매설했습니다. 자, 압록강, 두만강에 드문드문 지뢰까지 매설했어요. 지뢰 표말이 있잖아요. 지뢰까지 다 매설했는데 어디 매설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얼씬도 하지 못하게, 이거는 탈북민을 막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미국도 한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 관계를 해결이 되면, 특히 이 문재인이 이 김정은 위원장이 엄청난 거짓말을 많이 하고 USB에 정말 휘황찬란한 설계도면까지 북한의 미래 발전 계획을 USB에 담아서, 뭐 거기에 뭐 그것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청와대가 말한 겁니다. 북한의 미래 발전상을 보여주는 휘황찬란한 프로젝트를 거기다 담아서 보내준 거죠. 이 부산에서 동해선을 따라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이 동해선, 개성에서부터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로 가는 서해선 해가지고 북경까지 가고 유라시아 철도, 이거 다 연결하게 해놨던 국제철도선뿐만 아니라 바로 북한의 내륙 철도까지 몽땅 교체해주겠다고 장담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돼 김칫국부터 마셨던 것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왜? 미국의 승인 없이, 유엔의 승인 없이는 이건 한 발짝도 가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감 있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켜 유엔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뿐이었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문재인이 어리석이니까 몰랐던 거죠. 자, 그 이야기는 또 좀 더 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이 내부 철도망까지, 그리고 항만, 철도, 도로 뭐 휘황찬란하죠. 그리고 거기에 공단까지 100여 개의 공단을 이 특구에다가 다 건설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담아서 USB를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3번 만날 때까지만 해도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이런 콘크리트 장벽을 치고 중국과 단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고 중국이 개입하는 걸 막으려 했던 겁니다. 왜? 중국은 이미 장성택과 해가지고 여차하면 김정은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는 계획까지도 세웠댔기 때문이죠. 시진핑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진핑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웠던 대통령이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에.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시진핑과 상당히 가까웠죠. 오죽했으면 이 군사 포레이도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레드카펫을 깔고 시진핑 옆에 섰던 것. 우리 보고 깜짝 놀랐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실제로 김정은을 좋아 안 했죠. 왜? 장성택이를 처용하고 그리고 또다시 김정남이를 죽였기 때문에 김정은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김정은을 끌어들이는 건 바로 문재인 때문에 김정은이 맨반보설로 이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시진핑 주석이 불러들였던 건 그게 아마 2018년 2월 달일 겁니다. 2월인가 3월인가. 먼저 갔다 왔죠. 왜? 시진핑 중국 정부가 이 북한의 모든 지원 물자, 원유 끊어버리면 북한은 올스톱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뭐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닫혀 있고 줄 수 있는 상황 아니고 유엔 제재, 가장 강력한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물과 모든 이 탄과 광산, 광물 자원, 수산 자원, 그리고 심지어 해외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까지도 모두 철수시게끔 2017년 12월 달 유엔 안보리 제재죠. 2037호인가요? 이 제재, 강력한 제재 때문에 북한이 완전히 지금 경제 위기에 봉착한 때에 이 돌파구를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찾으려고 생각했던 것이 김정은이, 그게 맞아떨어져서 3번의 정상회담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보고 USB를 받고 그 출렁다리 이제 도보다리에서 받은 거죠. 단둘이서 만나서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화려한 프로젝트를 받고 김정은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젠 중국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파탄됐죠. 파탄되니까 김정은은 지금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덮쳤습니다. 2020년 1월부터죠.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발생했고 2020년 1월, 2월 되니까 팬데믹을 선포하게 되고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봉쇄하면서 지금까지 중국에서 들어오던 물자, 인적 교류 완전히 차단하면서, 이 인적 교류 차단이라는 것은 북한 내에 있는 화교들이 중국에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엄청난 물자를 실어나르고, 또 북한 내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이 동북 삼성, 뭐 중국에 친척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방문할 수 있는 중국과의 협정위에서 방문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핑계로 완전히 봉쇄 3년까지 아직 풀지 않고 있는 것은 한번 북한이 이야기한 자력갱생. 자, 한국에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제 뒤집어져서 이제 날아갔고요. 이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니까 북한이 생각한 것은 중국에서도 받지 않고 우리 자체로, 우리 힘으로, 북한 자체 힘으로 자력갱생으로 자급자족을 한번 해보자고 지금 3년간 무진애를 썼지만 결국 자급자족도 자력갱생도 모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 두만강 연선에 1중, 3중, 4중으로 철조망 치고 지뢰 개설하고 전기선까지, 고압선까지 늘여놓는 이런 걸 했던 겁니다. 사실은 중국을 멀리하고 우리 한국 정부와 가까워질 수도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북한과의 관계는 어쨌든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끌어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죠. 전쟁을 하게 되면 물론 흡수통일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도 피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국방장관이 용산에서 헬기를 타고 이 판문점으로 가면서 이 판문점 일대 그 방문을 하면서 그때 깜짝 놀랐다는 그 미 국방장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연선 지역에 이 전선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파주, 일산, 의정부, 이 문산 이 일대에 이렇게 많이 아파트를 지어놓은 거 이게 지금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죠, 한번. 그 언론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피해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남북한이 대결의 전쟁의 국면으로 간다면 그만큼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는 건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통일, 흡수 통일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피해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북한은 결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자기가 죽을 걸 결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김정은이가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을 하진 않을 겁니다. 남북관계, 이 문제,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자고 전쟁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남북관계,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김정은 정권도 돌파점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젠 그 찾을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왜 국경을 이렇게 철저하게 봉쇄했는지 이건 북한 고위층으로부터 들어온 이야기라는 걸 제가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최고위층으로부터 들어온 이야기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들어온 이야기 안 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핏뚝 한 적이 있지만 오늘 그 국경 봉쇄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이 국경 봉쇄를 풀지 못하고 있는지 왜 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가야 되냐?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휘둘리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는 세계 7위, 8위권에 들어간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 중소기업을 가진 정말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경제, 여러분 지구상에 200개의 나라가 있다면 아마 한 150번째 들어가는 것이 북한입니다. 7위와 150위, 이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북한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대화의 장애로 끌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